여러분 반갑습니다.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2021년 6월 둘째 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국내에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눈을 해외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글로벌 먹거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왔는지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변화는 외식 업체들이 배달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백신 보급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만은 이미 배달이라는 새로운 소비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버추얼 레스토랑, 우리로 말하면은 배달 전문점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레스토랑들도 음식점으로 와서 식사를 하는 다인인 소비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매출을 메꾸기 위해서 배달 전문 버추얼 레스토랑 브랜드를 속속 론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외식 업체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다각화다. 매장 중심의 영업뿐만 아니라 배달 전문의 브랜드도 론칭함으로 해서 시너지를 같이 내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가령 여러분 잘 아시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는 본사에서 치킨 텐더 브랜드를 론칭을 했어요. 이거는 배달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음식 무인 배달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들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무인 배달하는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음식을 로봇가 배달하는 것도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가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로봇가 배달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잘 아시는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발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없어질 일자리가 뭐냐면은 주방 보조직이라고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배달 앱의 발달로 새로 생긴 이 배달 라이드 직업조차 이제는 로봇들에게 맡길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런 무인 배달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구독 서비스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겁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라는 데에서 2018년도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2018년 내 구독 서비스 시장 규모가 5,627억 엔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조사를 할 때 2023년 5년 후인 2023년 시장 규모를 전망을 했는데 8,624억 엔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에 벌써 그 전망치를 웃도는 시장 규모가 생겼습니다. 3년이나 앞당겨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 2023년 시장 규모를 얼마로 전망을 했느냐 하면은 1조 1,490억 엔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인 2018년에 비하면은 시장 규모가 2배가량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독 서비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구독 서비스는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면은 콘텐츠나 아니면은 상품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그런 이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게 발달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품, 식품과 같은 상품 시장에도 이 구독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 2년 전부터
뭐 과자라든지 아이스크림, 커피 이런 상품 구독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 내서 구독 서비스는 따로 이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친숙한 구독 서비스 그러면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독 서비스 옛날로 말하면 신문 구독하고 같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원지이지만 또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뭐냐?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보건, 위생, 건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고급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또 외식업, 일반 식당에서도 신선한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고, 두 번째 특징은 레저식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레저식품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여가나 휴식 시간에 먹는 식품, 그걸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간식 또는 뭐 주전부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자나 사탕 또 견과류, 말린 그런 건조식품 이런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대가 됐느냐면은 2010년도에 4,100억 위안이었는데 이게 작년 2020년에는 무려 1조 1,200억 위안으로 10년 동안에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국의 레저식품 시장 규모가 크게 이제 확대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홈스테이, 우리로 말하면 집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주전부리 소비가 많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상당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국민 소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레저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레저 식품의 수요가 증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조금씩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갈지 아니면은 그게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정착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면밀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소서 마치겠습니다.